풍경소리라는 제목이고, 작가는 천동여정. 시 내용은 이러네요. 온몸이 입이라 허공에 걸려 동서남북 어느 바람 가리지 않고 한결같이 그를 위해 반야설하니 그 소리 땡그랑 땡그랑 땡땡. 예, 풍경소리라고 하는 그런 시예요. 풍경 절에 가면 처마 끝에 풍경 달려있죠. 예, 그 종 밑에 종을 치는 게 있고 그 밑에 고기 모양의 철판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바람이 불면 고기 흔들리면서 종을 치는. 그래서 물고기는 이제 잠을 안 잔다고 해서 그런데 달아 놓아요. 그러니까 잠을 안 잔다. 잠을 안 잔다 뭐예요? 잠을 자지 않는 거. 네, 우리 육체는 잠을 자도 우리의 순수 의식, 예, 생명 자체는 항상 밤에 뭐 숨쉬고 뭐 다 하죠. 피 돌리고 뭐 또 다 합니다. 잠을 안 잔다. 그것이 허공에 매달려서 땡그랑 하면서 법을 설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작자는 천동여정. 천동하면 천동사에 살았던 이런 뜻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풍경소리 이 시를 볼 때마다 한 분이 떠올라요. 저한테 처음으로 이 선시를 가르쳐 주신 분이 그때 그분 지금 마지막 소리가 땡그랑 땡땡 이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근데 그분은 뭐라고 했냐면 이게 7글자니까 한자가 그게 맞춰가지고 딸랑 이렇게 그렇게 번역을 했어. 그래서 굉장히 그 소리가 듣기 좋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같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선시를 이렇게 소개받을 때 그분이 이 선시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굉장히 예, 참 좋은 시죠. 그러니까 이 절에 가면 처마 끝에 풍경이 달려 있는데 바람이 불면 땡그랑 하잖아요. 그래서 딸랑 그 소리 참 귀여웠네. 지금 보니까. 예. 그 노인네가 참 이 소리를 한자로 잠깐 보시면 통신 시구 괴허공. 통신 온몸으로 오직 입이 되어 괴는 궤도할 때 괴인데 걸린다는 뜻이에요. 벽에 못을 박잖아요. 그걸 이제 괴에 걸린다. 그런 뜻이에요. 허공에 걸렸다. 온몸이 입이 되어 허공에 걸려있다. 참, 풍경에 대한 참 멋진 표현이죠. 예. 두 번째가 관여하지 않는다. 상관하지 않는다. 동서남북풍. 동서남북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상관하지 않고 1등 오로지 여거 담반야. 오직 반야를 쓰라는데 이제 본래는 그와 더불어 그라는 말은 이제 보통 사람을 우리가 그 사람 할 때 그자를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1등 여거 그와 더불어 혹은 뭐 그를 대신하여 혹은 뭐 그를 대신하여 그와 더불어 혹은 뭐 여기서는 지금 책에서는 그를 위해 이때 그를 위해 하면 그가 우리죠. 우리가 되고 사람을 위해 뭐 이렇게 뭐 번역은 이래저래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반야를 설한다. 그래서 요게 이제 유정선사가 이 시를 쓸 때 그 소리를 듣고 이제 깨달은 분이기 때문에 그 소리가 반야의 소식으로 이렇게 들렸다는 거죠. 그 반야는 지혜잖아요. 반야란 말은 지혜잖아요. 지혜의 소식. 그래서 이 시를 흔히 반야송이라고 해요. 풍경소리, 풍령인데 한자로 하면 풍경소리인데 일반적으로는 반야송으로 알려져 있어요. 반야의 노래.
반야는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이 후공에 풍경이 매달려 있다가 바람이 불면 동서남북 가리지 않고 어떤 바람이라도 흔들려서 반야를 설하고 있다. 참 아름다운 시예요. 그래서 마지막은 적정동료 적정동 땡그랑 마치면 또 땡그랑 땡그랑 하고 또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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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냥 음력이에요. 적정동 땡그랑 이런 그렇게 발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여러분하고 함께 읽기 위해서 지금 봤더니 이 지금 뜻이 다른 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풍경이라고 하면 딸랑딸랑 하면서 반야를 설한다 하면 어느 선지식의 이미지하고 풍경하고 겹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공부가 깊어지니까 지금 보니까 이 뜻은 지금 다시 한번 보세요. 온몸이 입이라 허공에 걸려. 이때 온몸이 누구의 온몸이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풍경을 말하고 있지만 온몸이 입이다. 이 말은 의식이다 이거예요. 의식은 온몸이 입이에요. 그래서 천수라는 말도 쓰고 천안이라는 말도 쓰고 여기서는 천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온몸이 손이고 눈이고 입이다. 무엇이? 의식이. 그럼 그 의식이 사람마다 이렇게 갖춰져 있어서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지금 언어로도 나오지만 소리가 모든 소리가 지금 요건 타짜와 죽비가 만나서 소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의식이 입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있는 자는 듣고 눈이 있는 자는 보는데 무엇을 보고 듣느냐 하면 모든 드러난 현상을 통해서 그 현상이 나타나는 그 실체가 그러니까 무엇이 그 소리로 나오느냐 할 때 이 한 개 의식이 인연따라 그 수많은 소리로 지금 나오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이라면 풍경 소리를 통해서 땡그랑 소리를 통해서 이 순간 의식이 땡그랑 하고 지금 드러나고 있다. 이 세상에 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이 육신이 의식을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의식에 눈이 가 있는 사람한테는 모든 소리가 의식이 일어나는 거고 모든 모습이 의식이 그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이 지금 천동여정의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그 순간 딱 이렇게 이 어떤 통함 의식하고 통하는 거 소리 통해서 풍경 소리를 통해서 한 인간과 의식이 딱 이심전심으로 통한 것을 지금 적어 놨다. 더 넓게 보면 생각 감정도 알고 보면 모조리 예외 없이 한 개의 의식이 인연따라 이렇게 탁탁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 통찰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한테는 딴그랑 소리를 듣고 의식이 풍경을 통해서 반야를 설하고 있다. 이때 반야는 뭐예요? 꿰뚫어 보는 눈이잖아요. 꿰뚫어 보는 눈이란 것은 그 소리의 정체가 의식이 인연따라 소리로 나타나고 있는 걸 보는 걸 반야라고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동서남북 어느 바람 가리지 않고 미우나 고우나 미우나 고우나 그러니까 좋은 소리만 의식의 출현이 아니라 나쁜 소리도 뭐 이 소리도 저 소리도 모든 것이 동서남북 어느 바람 가리지 않고 한결같이 그를 위해 반야를 설한다. 이걸 그라고 발음을 해요. 근데 이 뜻이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람 할 때 그예요. 그러니까 뭐 그를 위해 이렇게 이제 번역은 고지고대로 하셨는데 어떤 의미로는 한결같이 그것이
의식이 한결같이 의식이 단반야, 반야를 설하고 있다. 그러면 풍경 소리만 그런가요? 지금 찻소리, 바람 소리, 온갖 컬러들, 온갖 냄새들, 모든 것이 존재를 드러내고 있다. 존재. 모든 것이 존재를 드러내고 있다. 이 존재 이꼬르 생명 이꼬르 의식. 그러면 의식이 무엇인가 할 때 지금 너무 당연해서 이거를 말할 거리도 없는 지금 그냥 깨어있는 이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 누구나 자기가 이 속에서 살고 있는 각자가 자기 이 속에서 살고 있는 이 의식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처님은 꽃을 들었고 그걸 알아보고 가섭이 미소를 지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시작이다. 선의 시작이다. 그때 이심전심으로 의식에서 의식으로 통했다. 그게 지금도 그렇다 이거예요. 지금도 그렇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있으면 스스로 의식 속에 있죠. 그리고 이 의식이 살아있어서 모든 소리와 형상과 냄새와 맛과 이런 감각으로 다시 말하면 이거 전부 다 소리가 청각이잖아요. 그러니까 눈 같으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생각 이런 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각이 무엇인가? 의식이 각이죠. 한자말로 우리가 각이란 말을 쓰는데 각이란 말 자체가 의식이다 이거예요. 소리가 뭐냐? 청각이다 이거예요. 소리가 청각이다. 그러니까 지금 쉽게 우리가 한국말도 청각이란 말 쓰니까 들리는 의식이 청각이에요. 소리가 뭐냐? 들리는 의식. 막 통쾌하다. 소리가 뭐냐? 들리는, 소리의 정체는 들리는 의식. 시각은 뭐냐? 보이는 의식.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의식이 드러난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의식을 알아차려고 여기에 깨어있게 되는 사람이라면 소리를 들으면 의식이 나 여기 있소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자, 양귀비가 구중궁궐에 있으면서 애인인 알록산이 옆에 왔어. 옆방에서 떠들썩하게 이렇게 애인 소리가 들려. 그럼 양귀비가 이렇게 있으면서 그 모임이 끝나갈 때쯤 되면 나 여기 있다고 신호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양귀비가 애인인 알록산에게 나 여기 있어라고 신호를 보낼 때 다른 사람 다 들으라고 나 여기 있어라고 안 하고 몸종인 소옥이를 부른다 이거예요. 소옥이는 옆에 있는데 저 건너방에 알록산을 향하여 소가 하고 부른다 이거예요. 지금 알록산이 우리고 양귀비가 의식이고 의식이 자기가 나 여기 있어 하기 위해서 딸랑 풍경을 통해서 딸랑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걸 알아듣는 사람은 그 소리를 통해서 풍경을 통해서 의식이 살아가지고 이렇게 작동하고 있다는 온 천하가 한 개의 의식이라는 것을 탁 알아채고 그 순간을 이렇게 좀 간단하지만 아주 정말 맛깔나는 이 시를 이렇게 적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런 시가 이렇게 전해져 오고 있다. 저도 지금 몇십 년 전에 들었던 제가 젊었을 때 아마 30대에 들은 것 같아요. 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 저한테는 새롭겠습니까? 그때 들은 그 선생님의 말씀이 딸랑딸랑 귀에 울리네 이렇게. 지금 여러분하고 이거를 또 이렇게 전하는데 같이 음미하는데 그때랑은 좀 다른 게 그때는 이 시가 선생님을 이렇게 오버랩이 됐는데 지금은 모양 없는 이 한 분, 이 한 개, 이 의식이 지금 이렇게 이 순간에도 이렇게 드러나는가. 그러니까 이게 다예요. 여러분.
다른 특별한 것이 없다 이거예요. 지금은 너무너무 쉬워져서, 근데 아무튼 좋은 시절이에요. 빨리 알아차리고, 다른 거 없다. 정말 다른 거 없다. 지금 깨어가지고 보고 듣고 하는 이거다. 근데 다른 걸 찾는 사람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욕심 때문에 그래요. 남들은 모르는 어떤 것, 나만이 경험하는 어떤 것, 그걸 원하기 때문에 이 평범하고 일종의 평등하고 너무 당연한 이거를 그냥 놓치기가 쉬워요. 알아챈다 하더라도, 알아채도 금방 놓치는 이유가 그 욕심이 아직 붙어가지고 뭔가 다른 걸 찾는 그것 때문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딱 바로 잡아주는 길은 시다. 정말 다른 게 없다. 풍경 소리 울리는 그것이 저쪽의 소식이다. 그게 반야다 이거예요. 반야라고 하는 것은 모든 현상을 통해서 그 현상이 본질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본질의 나타남. 모든 현상은 본질의 나타남이라고 하는 것을 꿰뚫어 알아차리는 게 반야다. 그래서 이걸 지금 반야성이다. 하여튼 참 간단하지만 재밌는 이야기예요. 자, 이걸 몰랐을 때는 제가 작은 개체이기 때문에 어떤 위대한 절대 전체에게 뭔가를 좀 간구한다, 기도한다, 좀 주세요, 좀 나를 좀 잘 봐주세요, 잘 돌봐주세요 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이제 의식을 확실하게 알고 익어가면 익어갈수록 언제나 전체니까, 내가 전체인데 이 전체에게 뭐라고 할 필요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식의 확장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한번 의식이 확인되고 익어가면 익어갈수록 과거에는 나는 개체고 어떤 위대한 전체에게 이렇게 뭔가를 부탁을 하고 잘 봐주세요, 좀 좋은 운을 주세요 하는 입장이었는데, 갈수록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좀 이상해. 아니, 누가 누구한테 기도하지? 지금 이 대목 따라오십니까? 기도하는 순간 누가 누구한테 기도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와 자기는 둘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하나의 자기잖아요. 그러니까 갈수록 하나의 자기로서 생각하고 하나의 자기의 입장에서 말하게 되고 하나의 자기로서 행동하고 하나의 자기로서 생활하고 하나의 자기로서 깨어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의 자기로서 이 깨어있음을 유지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의 자기로서 언제나 아무 탈 없이 선정 속에 있게 된다. 지금 말한 게 지금 하다 보니까 8정도를 말했어. 의식이라고 하는 하나의 자기, 이게 정견이고, 그리고 이것으로서 생각하는 것이 정사유, 이것으로서 이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정어, 이 입장에서 행동하는 것이 정업, 이 입장에서 깨어있는 것이 생활하는 것이 정명, 생명할 때 명자, 그리고 이 입장에서 이렇게 깨어있는 것이 정념, 그리고 이 입장을 계속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이 정진. 그러면 언제나 이 입장에서 깨어있게 되는 이거를 바른 선정이기 때문에 정선정. 지금 8정도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결국에는 8정도를 통해서 고통에서 완전히 해탈하라고 했는데, 고통에서 해탈하는 방법은 내가 개체가 아니고 지금 깨어있는 이 공간 전체로서, 지금 내 시야 전체로서, 인간이 자기 시야를 벗어날 수는 없지 않나요? 시야가 세계 아닌가요?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나의 의식이다 하는 거죠. 내 의식 속에서 모든 것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서 이 입장이 이제 익어지고 굳건해지고, 이 입장에서 이제 이 모든 경험을 받아들이고, 그러면 즐기게 되네.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좋은 경험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또 나쁜 것은 나쁜 것대로 나쁜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왜 나쁜 경험이 있는가? 나쁜 경험이 있어야 좋은 게 좋은 줄 알지. 안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약간의 배가 약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약간의 배가 뭔가 불편했어. 근데 지금은 안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지나가는 것도 알았고, 약간 불편한 것도 지나가. 그리고 지나간 뒤에, 그때는 그랬거든요. 분명히 제가 기억하는 게, 이 배가 뭔가 살살하고 뭐가 불편한 거, 그것만 없으면 정말 좋겠다 그랬거든요. 지금은 없어. 정말 좋아. 근데 그 배 아팠던 것이 없었으면 지금 내가 이렇게 좋은 거를 내가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인생에 테스형 인생이 왜 이래 왜 이래 하고 물었지만 테스형 왈 인생이 이래야지 이 뒤에 오는 좋은 거를 좋은 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세계를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진정으로 이 누리도록 자잘한 시험을 통해서 이 행복을 우리가, 이 진짜 행복이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그게 인생인 거죠. 근데 결론은 뭐냐면 어떤 경우라도 의식은 물들지 않는다. 그래서 진흙에서 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으로 이것을 비유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연물이 진리를 쓰라는 것을 무정설법이라고 한다. 이 자연물이 진리를 쓰라는 것을 무정설법이라고 한다. 무정설법에 대한 가르침이 선에서는 있어요. 이거를 처음 말한 사람은 육조회능의 제자 해충국사예요. 무정설법을 처음 이 말을 쓴 사람은 육조의 제자인 해충국사예요. 근데 그 말이 나중에 유명하게 된 것은 계기는 소동파예요. 소동파가 지방 관찰사로 있을 때 순찰하면서 가끔 자기가 존경하는 그 깨달은 스님을 자주 만나러 갔어요. 만나러 갔는데 그날따라 그 스님이 안 계셨어. 그러니까 미리 간다고 한 게 아니고 소동파가 지방 관찰사는 도지사 이런 거예요. 중국의 도는 우리나라보다 크기 때문에 중국의 도지사는 대통령이에요. 즉 우리나라 같은 개념으로 보면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순찰하러 이렇게 순시하러 갔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그 어느 스님이 계신 절에 예고 없이 그냥 가서 부쩍 들린 거예요. 안 계셔요. 안 계시니까 남기기를 스님 모처럼 만나 뵙고 설법을 한 자락 들으려고 왔는데 안 계시는군요. 저 다녀갑니다 하고 동파 올림이라고 적어놓고 가셨어요. 그랬더니 그 스님이 와서 보니까 자기 없는 사이에 수동파 거사가 왔다 간 거예요. 그래서 답장을 쓴 게 동파 거사는 어째서 유정설법만 들으려고 하시오. 무정설법도 들을 줄 알아야지.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 그 편지를 딱 받았을 때 수동파 입장에서는 엥? 나는 그 불원 요원 선산에 불원 스님의 그 모처럼 만나 뵙고 설법 아직 수동법은 못 깨달았다는 소리잖아요. 못 깨달았으니까 불법 좀 들으려고 모처럼 한번 들렸는데 안 계셔가지고 남겼는데 그 스님이 딱 충고를 한 것이 동파 거사는 어째서 유정은 사람이잖아요. 정이 있는 거. 사람의 설법만 들으려고 하시오. 무정은 이제 정이 없는 거. 지금 이런 종소리, 바람소리, 지금 꽃이 피는 거, 낙엽 지는 거, 이런 게 무정설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걸 들을 줄 모르시오 하니까 이제 그 편지가 하나의 화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나깨나 무정설법이 뭔가, 무정설법을 듣는다는 게 뭔가 하고 골똘하게 이렇게 다녔어. 그러다가 어느 날 딱 그 말을 타고 지나가다가 이제 에너지가 쌓이면 터지는 거 이해되죠? 모든 화두가 궁금해, 이런 말을 들으면
소화가 안 되고 걸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화두가 되어가지고 계속 에너지가 쌓인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소동파가 길을 가다가 이게 한번 탁 터진 거예요. 그래서 남긴 게 유명한 소동파의 오도송이에요. 간단해요. 시냇물은 밤새도록 장광설법을 하고. 이제 알아들었어요. 시냇물이 야래, 그러니까 개성 야래 장광설, 개성, 시냇물 소리가 야래, 밤새도록 장광, 혹은 광장, 장광설, 장광설법을 하고, 산색 기비 청정신, 산에서 보이는 뭐 나무나 바위나 모든 모양들이 청정법신이 아닌 것이 어디 있으랴. 이제 눈이 떠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이게 첫 깨달음이기 때문에 이 아는 것이 묻어 있어. 그래서 소동파의 오도송이 두 가지예요. 이게 첫 번째 오도송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깨달았을 때는 시냇물은 밤새도록 장광설법을 하고 산에 보이는 모든 모양은 모두 청정법신이 아님이 없네. 이 깨끗한 세 번째 줄이 이 깨끗한 맛을 뒷사람들한테 어떻게 전하랴 하고 괜히 붙였어. 전하긴 뭘 전해. 누나 잘하지. 근데 처음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 뒤에 이건 참 남한테 전할 수가 없네 라고 이제 덧붙인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오도송은 뭐냐면 지금 치기가 묻어 있죠. 근데 두 번째 오도송은 소동파가 여산이라고 해서 중국에 동정호 밑에 여산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산이 있어요. 그 산이 동정호 때문에 항상 이렇게 안개가 껴가지고 더 신비롭게 보여요. 여산 진면목이라고 하는 시가 소동파의 두 번째 오도송인데 안개가 끼었을 때는 너무너무 아름답더니 그래서 도대체 이 산에 정말 면모가 어디까지 가는가 궁금해가지고 안개가 끼었을 때만 언제나 안개가 끼어 있으니까 그렇게 여산의 아름다움을 정말 신비롭게 봤는데 어느 날 문득 안개가 그친 거예요. 그랬더니 애기에게 여산이란 것도 알고 봤더니 애기에게네 똑같네 보통 산하고 똑같네 이게 이제 두 번째 오도송이야. 차이가 뭐예요? 첫 번째 의식을 발견했을 때는 신기해가지고 모든 게 이 의식의 나툼이 그렇게 신기했는데 두 번째 발견을 이제 확실하게 더 이상 이제 의식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게 되었을 때는 애에게 너무너무 흔하네. 그냥 뭐 모든 것이 나로부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의식이 나를 통해서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 삼라만상 전체가 의식의 작동이네. 그러니까 정말로 흔하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의 진면목을 안개 때문에 못 보다가 실제로 탁 다 보고 나니까 아이고 별거 아니었구나. 이게 너무나 평범하고 당연한 거였네. 하고 의심이 떨어지는 이야기예요. 더 이상 이걸 이제 신비롭게 안 보고 너무너무 당연하고 나만 있는 게 아니고 삼라만상이 전부 의식인 거. 그러니까 석가성불에 석가가 자기가 부처인 걸 깨달은 덕분에 산천초목도 전부 자기가 부처인 것을 같이 깨달았다. 석가성불에 산천초목 동시성불. 석가가 자기가 의식인 것을 깨달은 덕분에 산천초목도 전부 다 의식인 것을 다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공부가 처음에는 의식이 나를 통해 작동하는 것으로 느껴져요. 근데 이것이 한번 더 열리면 나뿐만 아니고 그냥 전체가 다. 그래서 무정설법이라는 것은 전체가 다 한계의식이라는 것. 그리고 한계의식이 살아있어서 온갖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때, 그때 이제 무정설법을 들을 줄 안다. 이제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의 확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생의 특징, 감정과 생각 아닌가요? 맞죠? 감정과 생각 때문에 괴롭지요. 그게 과다하면 괴로운 거예요.
번뇌라고 하는 것은 감정과 생각이 과다한 상태를 번뇌망상. 그것 때문에 괴로워요. 이 정식 자체가 이 자체는 중립이에요. 생각 감정이 없으면 안 돼요. 중립이에요. 근데 이것이 과다하기 때문에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은 정식이 너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때의 무정은, 무정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식이 없는 것. 생각과 감정이 없는 게 지금 자연물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공부가 처음에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지금 깨어있는 이 의식을 깨닫는데 이 의식이 확장이 되면 이게 다만 나를 통해서만 이 순간에 나를 통해서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바람 불고 구름 흐르고 하는 전체가 다 이 한 개의 의식이 이렇게 드러나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돼요. 의식이 현상으로 나타난다. 의식이 현상으로 나타날 때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지금 통으로 이렇게 현상 전체가 의식이 통으로 나타난 거잖아요.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꿈꾼다는 말하고 같아요. 의식이 꿈을 거야. 의식이 꾸는 꿈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고 내 몸은 이 꿈 속에, 의식의 꿈 속에 지금 존재해요. 그러면 의식의 꿈이 나만 의식의 꿈이냐면 그게 아니고 이 세계 전체가 통틀어 의식의 꿈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꿈으로 드러난 걸 통해서 의식이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뚫어 봐서, 자, 약견, 재상은 현상이죠. 지금 무정이라고 하는 재상을 통해서 깨뚫어 보면 전체가 다 한 개 생명 덩어리인 의식이 지금 나타난 것이라서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중도, 본질이 현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색은 현상, 공은 본질. 본질에서 현상이 나오고 현상은 다시 본질로 돌아가고, 이것이 지금 찰나간에 동시에 딱 이루어지고 있는 여기 지금 중도. 그러니까 항상 중도는 본질에도 치우치지 않고 현상에도 치우치지 않고 본질과 현상이 항상 딱 알맞게 균형을 딱 이루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그 상태가 최종적인 열애를 마지막에 적견열애, 열애를 보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부에 지금 다다 이거예요. 그거를 지금 아주 기가 막힌 짤막한 시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감상하니까 시 하나를 통해서 금강경의 최종적인 결론, 약견, 재상, 비상, 적견열애, 이걸 시 하나로 표현을 했다.